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국토대장정 영상에서는 준비물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2편에서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직접 걸으면서 이용했던 루트와 식당, 그리고 숙소까지 일정 순서대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편 국토대장정 준비물 편을 못 보고 오신 분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전체 일정은 일반적으로 체력을 가진 분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총 17일을 무리하지 않게 구성했어요. 혹시라도 일정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고 싶은 분들은 중간에 20km에서 25km 정도 되는 구간들을 묶어서 걸으시면 한 15일 정도로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몸 상태를 잘 체크해 가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1일차 일정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날은 서울역에서 출발해갖고 수원시 장안구까지 걷는 코스인데 총 거리는 33km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국토대장정의 첫걸음이라 체력적으로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서울과 수도권 구간이라 인도 상태도 꽤 괜찮은 편이라서 위험한 곳이 없이 무난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방위사령부 근처에 큰 언덕길이 하나 있거든요. 그 구간만 빼면 전체적으로는 걷기에 아주 무난한 코스예요. 1일차 식사는 아무래도 서울 근처라 식당이 많다 보니 딱히 어디라고 정해두지 않고 이동하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곳에 편한 곳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셔도 충분합니다. 숙소는 여기어때 웹을 통해서 예약했는데요. 가격은 평일 기준으로 3만원에서 4만원대, 주말에는 5만원에서 6만 5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7천원 할인 쿠폰을 써서 3만 3천원에 아주 저렴하게 결제했습니다. 방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청소 상태도 깔끔해서 좋았어요. 특히 아침에 토스트랑 라면을 무료로 주는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정말 가성비 최고인 숙소였습니다. 사실 제가 첫날이라는 생각에 의욕이 앞서서 평소보다 좀 빨리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제 막 국토대장정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첫날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꼭 컨디션 조절 잘 하면서 걸으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일차에 컨디션 조절을 좀 놓쳤던 터라 2일차에는 시간을 좀 아끼려고 비교적 빠른 경로를 골라봤어요. 이제부터는 인도보다는 차도를 따라 걷는 구간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동 시간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추천 경로 중에서 아마 일부 구간은 국도 쪽으로 방향을 살짝 틀어서 이동하기도 했고요. 그 구간은 제가 조금 영상에 빨간색으로 따로 표시해 드릴게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2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길을 걷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일차는 수원시 장안구에서 출발해서 오산시 원동까지 가는 코스인데 거리는 약 23km 정도예요.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큰 길 위주로 알려주는 추천 경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길을 택하면 일반 경로보다 1시간 30분 정도가 더 걸려요. 안전한 길로 갈지 아니면 조금 위험하더라도 빠른 길로 갈지는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일차에 이용한 식당은 더 파크라는 고깃집이었는데요. 캠핑장 컨셉으로 꾸며진 곳이라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식당 반찬 구성도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 가격까지 1인분에 10,000원 정도라 부담없이 아주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었어요. 2일차 숙소는 오산에 있는 더 휴식고요. 37 호텔바이 안읍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이름이 좀 길죠? 가격은 평일 35,000원에서 45,000원, 주말에는 55,000원에서 75,000원 정도인데요. 저는 플랫폼 할인을 받아서 32,900원에 결제했습니다. 침구나 베개는 아주 깨끗해서 좋았지만
벽지나 가구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하루 편하게 묵어가기엔 무난한 숙소였습니다. 3일차는 오산시 원동에서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까지 가는 약 22km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직접 걸어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거리는 짧아서 좋을지 몰라도 인도가 적고 차도로만 걸어야 하는 구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길을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따로 조사를 좀 해봤더니 네이버 지도에서 큰 길 우선 경로로 설정하면 거리는 한 30km 정도로 늘어나지만 대신 인도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두 경로는 둘 다 각각의 확실한 장단점이 있기에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들의 컨디션과 판단하에 경로를 지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걸었던 22km 경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이나 사진처럼 인도는 없고 그냥 차도로만 걸어야 하는 길이 많아요. 심지어 갓길마저 대형차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어서 걷는 내내 많이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거리는 무려 한 8km? 그 정도가 단축되거든요. 네이버 지도에서 알려주는 큰 길 우선 경로보다 시간과 체력 면에서는 확실히 엄청난 이점이 있어요. 단순히 숫자만 보면 8km와 이게 약 2시간 차이 정도이지만 국토대장정 특성상 5호로 넘어갈수록 이 8km라는 거리는 휴식 시간까지 포함해서 거의 3시간 30분에서 한 4시간 정도를 더 걷는 셈이거든요. 특히 24km 지점을 넘어가니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몸으로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체력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큰 길 우선 추천 경로를 선택하시고요. 저희처럼 컨디션 관리가 최우선이고 체력 안배가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조금 위험하더라도 22km 경로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일차에 소개해드릴 식당은 추천 경로에 있는 창진산장 산타나와 숙소 근처에 사랑채라는 곳입니다. 먼저 창진산장 산타나는 안성 3.1운동 기념관 맞은편에 있는데 블루리본까지 받은 맛집이에요. 양식당이라 파스타나 리조또, 돈가스 같은 메뉴들을 파는데 가격은 1인당 16,000원에서 25,000원 사이 정도 하시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 메뉴는 해산물 짬뽕 파스타고요. 개인적으로는 평일 2인 세트 메뉴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해물 파스타랑 백년 돈가스가 같이 나오는데 37,000원이라 구성이 아주 괜찮거든요.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곳은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갈 수 있는 사랑채라는 한식당이에요. 여기는 쌈밥부터 묵은지 요리 그리고 고기류까지 다양하게 파는 곳인데요. 저희는 1인분에 13,000원 하는 제육볶음을 2인분 시켜서 먹었어요. 맛은 아주 정석적인 제육볶음 맛이라 좋았고 같이 나오는 밑반찬들도 깔끔하니 참 맛있더라고요. 평소에 제육볶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3일차 숙소는 안성호텔 마리아라는 곳이었어요. 가격은 평일 기준으로 46,000원 정도고요. 주말에는 5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방 컨디션이 아주 깨끗하고 청소 상태도 좋아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특히 여기는 공용 세탁기랑 건조기가 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게 국토대장정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최고의 장점이죠. 게다가 아침 조식으로 여러 종류의 컵라면이랑 토스트, 커피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출발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4일차 일정인데요.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까지 이동하는 구간이에요. 거리는 약 34km 정도 됩니다. 네이버 지도 예상 시간은
9시간 정도라고 나오지만 저희가 실제로 걸어보니까 12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도로 갓길로만 걷게 되는 구간이 나와요. 거리가 무려 34km나 되다 보니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어느덧 걷기 시작한 지 4일차쯤 되면 발의 물집도 잡히고 몸 컨디션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길에 버스 정류장이나 마을회관 혹은 경로당 앞에 있는 경자가 보이면 무조건 20분 정도는 푹 쉬어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우선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를 기점으로 호서대학교 쪽으로 가는 경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부 고속도로와 나란히 가는 길을 따라 도솔광장 쪽을 거쳐서 가는 안전한 경로가 있어요. 이 안전한 길은 도심 인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약 2km 정도를 더 걷긴 하지만 훨씬 마음이 편안합니다. 첫 번째, 산쪽 경로로는 사실 국토대장정만의 낭만을 즐길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오르막이랑 내리막이 반복되는 데다 차도 갓길로 위험하게 걸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풍경을 제대로 만끽하고 싶어서 첫 번째 경로를 선택했는데요. 만약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도솔광장 쪽 도심길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이 안전한 길은 거리가 2km 정도 더 늘어나거든요. 이미 30km 이상을 걸어야 하는 4일차 일정에서 2km가 추가된다는 건 체력적으로 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서 잘 판단해 보시고 원하는 경로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일차에 저희가 들른 식당은 충청 경내에는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 앞 한솥 도시락이에요. 이날은 걸어야 하는 시간이 거리랑 34km나 돼서 다른 날보다 걷는 시간이 훨씬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식당에서 느긋하게 먹기보다는 빠르고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고 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혹시 제대로 된 점심을 드시고 싶은 분들은 대학교 앞이니까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와 다르게 도솔광장 쪽으로 빠지는 분들이라면 길을 따라 쭉 가시다 보면 나오는 맥도날드나 미래원이라는 식당에서 해물 칼국수랑 해물 파전을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4일차 숙소는 천안 그린힐 모텔이었는데요. 가격은 평일 기준으로 보통 5만원에서 8만원 사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당일 예약만 가능하더라고요. 예약하는 시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날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꼭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약하는 걸 말이에요. 방 컨디션이나 청소 상태는 양호한 편이고요. 아침에는 간단하게 커피 정도로만 제공되는 곳입니다. 사실 이날은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영상이나 사진을 직접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올린 사진으로 대신 보여드리는데 실제 가보니까 사진이랑 크게 다른 점은 없더라고요. 이제 5일차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서 출발해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까지 이동하는 구간인데 거리는 약 32km 정도 됩니다. 네이버 지도 예상 시간은 8시간 한 13분 정도로 나오지만 저희는 전날 쌓인 피로가 너무 커서 실질적으로 11시간 정도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날은 딱히 이렇다 할 힘든 구간은 없고요. 시골길이랑 차도 갓길을 따라가는 길이라 차만 조심하면 큰 무리 없이 걸으실 수 있는 코스예요. 다만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에 식당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출발하실 때 근처에 일찍 문을 여는 파리바게뜨에서 샌드위치나 빵 같은 걸 미리 사가시거나 가는 길에 편의점이 보이면 무조건 넉넉한 물과 요깃거리를 꼭 챙겨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속창리 쪽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하나 있긴 한데요. 아침 일찍 출발하시는 분들은 점심시간대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특히 속창리부터 오산리까지 약 14km 구간은 편의점이나 식당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 아침 일찍 출발 시간을 꼭 잘 계산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리바게뜨나 편의점에서 점심거리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5일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상에 마땅한 식당이 없어요. 그래갖고 따로 추천해 드릴 만한 곳이 없네요. 다만 숙소가 청주 시내에 있으니까 도착하신 후에 근처에서 원하시는 메뉴를 찾아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차 숙소는 청주 호텔 카노라는 곳에 묵었는데요. 여기는 흡연이 가능한 호텔이라 담배 냄새도 많이 심했고 친구를 청소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액이나 자세한 정보는 굳이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숙소 위치가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근처라 주변에 숙박시설이 정말 많거든요. 3만원에서 6만원 쌓이면 충분히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곳으로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6일차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대전시 대덕구 덕암로까지 이동하는 약 23km 구간입니다. 예상 시간은 6시간 5분 정도였지만 저희가 실제로 걸어보니 8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6일차 경로는 대부분 국도를 따라 인도와 차도를 번갈아 가며 걷게 되는데 딱히 험한 산길이나 큰 오르막, 내리막은 없는 무난한 코스입니다. 다만 도착 지역이 대전인 만큼 주변에 가볼 만한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6시쯤 일찍 서둘러 출발하신다면 낮 1시 30분 정도에 신탄진역에 도착해서 점심도 드시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추천해드릴 식당은 이순신 소국밥, 11시 들쌈밥, 성채 숯불구이, 그리고 춘복여관 경양식까지 이렇게 4곳인데요. 먼저 이순신 소국밥은 손님이 워낙 많아서 직접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손님들이 많아 추천 리스트에 넣었고요. 11시 들쌈밥은 맛있을지도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채 숯불구이는 저희가 직접 가서 먹어봤는데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해서 아주 만족스러웠던 곳이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춘복여관 경양식집은 저희가 원래 가려고 찜해뒀던 곳인데 아쉽게도 브레이크 타임에 딱 걸리는 바람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 인테리어가 옛날 추억의 경양식집 느낌 그대로라 사진 찍기에도 정말 좋거든요. 요즘 일식 돈가스 집은 많아도 전통적인 스프가 나오는 경양식 돈가스 집은 찾기 힘들잖아요. 어릴 적 엄마 손잡고 가서 먹던 그 정겨운 돈가스 맛과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한번 가보시라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6일차는 식당 말고 커피숍도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가본 곳 중에 라운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내부 분위기도 정말 좋지만 빵이랑 커피 맛이 아주 일품이었어요. 인테리어가 깔끔한 한옥 느낌이라 먹는 내내 편안했고요. 커피는 향도 좋은 데다 산미가 적당하면서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빵도 가격 대비 퀄리티가 훌륭했는데 특히 모카 소금빵이 맛있었고 사장님이 스페셜로 내놓으신 빵들도 하나같이 맛이 좋더라고요. 근처 지나실 때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6일차 숙소는 신탄진 스테이 아리아나 호텔로 정했는데요. 가격은 평일 기준으로 55,000원에서 7만원 사이, 주말에는 7만원에서 9만원 정도예요. 방 컨디션도 좋은 편이고 청소 상태도 아주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용 세탁기랑 건조기가 잘 갖춰져 있어서 국토대장정 하시는 분들께 딱이고요. 숙박객들을 위한 카페테리아가 24시간 열려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강라면이랑 토스트, 시리얼 같은 걸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편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숙박비가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세탁은 물론이고 저녁이랑 아침 조식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곳이라 적극 추천드립니다. 7일차는
대전시, 대덕구, 덕암로에서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까지 이동하는 구간으로 약 29km 거리입니다. 예상 시간은 8시간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7일차 루트 경로는 소백산맥 초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대전 덕암로부터 대전 동구 옥천로까지는 도심을 경유하기 때문에 약 16km 가량은 도보길로 안전하게 대체로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그 후 옥천읍 금구리까지 약 13km는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되어 있어 평상시 도보보다 힘들고 많이 지칩니다. 어느 정도는 인도가 있어 위험한 구간은 적지만 마지막 6km 정도의 거리는 국도로 차 갓길로 걸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함을 감수해야 해요. 앞으로는 이런 힘든 길이 많아지기 때문에 미리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조심스럽게 가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7일차 소개해드릴 식당은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날은 아침 일찍 서둘러 출발하셔서 조금 늦은 점심을 드시거나 혹시 브레이크 타임에 걸린다면 저녁 식사라도 꼭 여기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식당 이름이 네이버 지도에는 진식당으로 나오지만 지금은 라니식당으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추천 메뉴로는 점심 특선 보리밥이나 제육볶음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사장님이 제철에 나는 싱싱한 식재료로 반찬을 정말 맛있게 만드시더라고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야말로 숨은 맛집입니다. 저녁에 가신다면 삼겹살도 정말 맛있다고 하네요. 가격은 보리밥 비빔밥이 8,000원, 제육볶음은 10,000원이고요. 삼겹살은 1인분 200g에 14,000원이에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 꼭 한번 가서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일차 숙소는 옥천 대청호텔이었는데요. 가격은 평일 기준으로 6만원에서 9만원 사이, 주말은 8만원에서 11만원 정도예요. 방 컨디션은 그냥 무난한 편이었고 딱히 특별한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의 특성상 성수기나 특정 시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서 숙박비가 천차만별로 바뀌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숙박비가 저렴한 편이 아니니까 꿀스테이나 여기어때, 야놀자 같은 앱들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호텔이라도 플랫폼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 꼭 또 저렴한 곳을 찾아서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8일차는 충북 옥천읍 금그리에서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까지 이동하는 코스인데 거리는 약 30km 정도예요. 지도상 예상 시간은 8시간이지만 저희는 실제로 1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길은 대부분 시골길이고 왕복 2차선 도로라 갓길이 좀 좁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국토 대장정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확 드실 거예요. 강도 건너고 정겨운 시골길이랑 산길도 번갈아 걷게 되거든요. 몸은 좀 힘들어도 주변의 경치를 구경하면서 마음 편하게 걸어보세요. 특히 8일차 루트는 국토 대장정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선택하는 길이라 걷다 보면 국토 대장정 하시는 분들을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식당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영동군 심천면 심천역 근처에 있는 현미식당인데요. 가는 길에 식당이 정말 없거든요. 심천역 근처에는 중식당 한 곳이랑 여기 현미식당 이렇게 딱 두 곳뿐이라 이곳에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곳을 골라서 식사를 하셔야 해요. 현미식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운영하시는데요. 사장님께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보다는 동네 분들과 함께하는 사랑방 같은 그 느낌으로 운영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의 그런 따뜻한 마인드가 느껴지는 정말 정겨운 식당이었습니다. 다만 가격이나 구체적인 메뉴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외부에 공개하시는 걸 좀 꺼려 하셔서 정보는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8일차 숙소는 영동
스탕달 호텔이었는데요. 평일과 주말 모두 5만원에서 7만원 사이로 가격이 동일합니다. 방 컨디션은 평범한 수준이지만 청소 상태는 깔끔한 편이었어요. 특히 방 안에 스타일러가 비치되어 있어서 손세탁한 옷을 아주 깔끔하게 말릴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